TMT라는 신조어 들어보셨습니까? 투머치 토커의 앞글자를 딴 신조어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의정활동을 펼치며 대중정치도 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은 어쩌면 이 같은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직업 중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스포츠계와 연예계에서 TMT라는 타이틀을 달고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박찬호 KBO 국제홍보위원인데요. 코리안 특급으로 불리며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마운드를 호령했던 그는 은퇴 이후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친근한 모습과 TMT 이미지 등 반전 매력을 보여주면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언론인들 앞에서 이렇게 쓰니까 무슨 최고의 시즌을 마무리하고 귀국한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이처럼 인지도 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박 위원은 결국 여의도 정가에서도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유한국당이 박 위원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인데요. 정치 신인 발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유한국당은 최근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인재 영입 데이터베이스 정리 작업을 벌였는데 당내 추천에 따라 박 위원을 일단 영입 대상자 명단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젊고 참신하고 또 역량 있는 인재들이 당에 많이 들어와서 큰 역할을 할 때 국민들께서도 우리 당의 변화를 믿어 주실 것이고, 명단에는 박 위원을 포함해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와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자이자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소카의 이재용 대표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국당은 우선 2천여 명이 포함된 인재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164명을 1차 영입 대상으로 분류하고 늦어도 9월 말까지는 결과물을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박찬호 위원을 비롯해 이국정 교수 등에게 의사타진도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국당의 러브콜이 결국 짝사랑에 그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마저도 한국당이 얼마나 참신한 인재, 젊은 피 영입에 혈안이 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19대 총선 때는 귀하 여성 이자스민 의원을, 20대 총선 때는 바둑기사 조훈현 의원 등을 비례대표로 영입하기도 했던 한국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도 깜짝 발탁을 통해 흥행몰이에 나서겠다는 전략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적극적인 한국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적어도 당 외부 인사 영입에 있어서는 비교적 느긋한 모습입니다. 이 같은 기조는 깜짝 인재 영입으로 분위기를 띄우던 방식이 이해찬 체제가 추구해온 시스템 정당의 모습과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내년 4월까지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천 룰을 마련하고 상향식 공천 시스템을 완전히 뿌리내려 총선 승리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실제 지난달 큰 틀의 총선 공천룰을 확정한 민주당은 당분간 외부 인사 영입보다는 당내 경쟁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지방선거 압승으로 인해 일부 수도권과 호남은 공천 경쟁률이 10대 1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공정 경쟁을 통해 내실은 다지고 잡음은 줄이는 자연스러운 물갈이를 추구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민주당은 동시에 적절한 시기 이른바 조커 투입을 통한 지속 가능한 흥행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물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입니다. 사실 이 민주진영에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낙연 총리,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 본인이 낫냐 조국이 낫냐 둘 중 하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못 알아들은 걸로 할게요. 유 이사장 등은 정치에 뜻이 없다고 거듭 선을 긋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그의 출마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침없고 딱 부러진 분이 왜 자기 앞길을 이렇게 명확하게 결정을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기 머리를 못 깎아요. 그 남이 깎아달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이른바 꽃가마 트기식 인재 영입 대신 조커를 활용한 안정적인 선거 전략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친문 내 일부 주류 교체로 비칠 수 있는 조커 투입으로는 총선 승리를 이끄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홍양기였습니다.